오늘은 제1차 북벌 당시 가정 전투에 마속 대신 다른 장수를 보냈다면 북한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지 살펴보자.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해줄게. 228년에 개전된 제1차 북벌은 촉한의 승상 제갈량이 오나라와 연합해 위나라를 공격한 작전이었어. 이 북벌은 촉한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어. 관우와 유비의 트롤짓으로 유비 사후 촉한은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약세였고 위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국력 회복과 유지를 목표로 했지. 이때 중요한 지점이 바로 가정이었어. 가정은 현재 간수성의 천수 근처에 위치했는데 천수는 한중에서 위나라 수도 장안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를 장악하는 요충지였지. 북한의 중심지 한중에서 장안으로 가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했으니까 가정을 점령하면 위나라의 최고 요충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되는 거야. 당시 제갈량이 북벌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지역이 바로 천수였어. 천수의 중요성은 이전 천수군이 위나라의 주요 장군 하후연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하후연은 위나라 명장으로 한중 전투에서 촉한과 맞서 싸웠다가 유비에 의해 패배해 죽었지. 이후 천수는 위나라의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고 한중에서 북벌을 할 경우 반드시 공략해야 할 곳이었어. 따라서 가정은 천수로 가는 관문이자 위나라의 서북부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제갈량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이었어.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제갈량이 마속을 가정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가정 전투의 실패는 제갈량의 첫 번째 북벌을 실패로 이끈 결정적 사건이었어. 제갈량은 당시 아끼던 부관이던 마속을 가정 방어에 보냈고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지. 제갈량은 마속을 아끼고 그 재능을 인정했지만 실전 경험 부족이 화근이었어. 마속은 전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자신만의 고집을 부렸어. 제갈량은 계곡의 진을 쳐서 보급로를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마속은 고지대의 진을 치며 잘못된 선택을 했어. 고지대는 군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물자와 보급이 끊기면 버티기 힘든 지형이었어. 결국 위나라의 장수 장합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마속은 패배하게 됐고 가정은 위나라에게 넘어갔어. 가정 전투는 지형적 이점과 보급의 중요성이 결정적이었던 전투였어. 가정은 계곡 지형에 위치한 곳으로 물자 확보와 보급로 차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 당시 마속이 고지대의 진을 친 것은 완전히 오류였어. 고지대의 진을 친 결과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고 결국 보급로를 차단당한 마속의 군대는 갈증과 식량 부족으로 급속히 무너졌어. 반면 가정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낮은 지대에서 물자와 보급로를 지키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했어. 제갈량은 바로 이 점을 강조했지만 마속은 이를 무시했지. 그럼 마속을 가정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가상 시나리오 1 마속 대신 왕평이 가정을 방어했을 경우 제갈량은 마속 대신 노련한 장수 예를 들어 마속과 함께 가정에 보내진 왕평을 주장으로 보낼 수도 있었어. 실제로 왕평은 마속이 패배할 당시 마속을 만류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했지. 이후 마속이 패배한 후에도 왕평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어를 지속해 촉한의 병력 전멸을 막아낸 공이 있는 장수야. 만약 왕평이나 위원 같은 장수가 가정을 지켰다면 그들은 제갈량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면서 가정을 방어했을 거야. 위원은 아닌가? 여튼 왕평은 보급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마속처럼 무리하게 고지대에 진을 치지 않고 보급을 유지할 수 있는 낮은 지대에서 진을 치며 방어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가정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면 촉한은 천수로 진격할 수 있었을 거야. 천수는 위나라 서북부를 방어하는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에 촉한이 이를 확보하면 위나라 수도인 장안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지. 천수군을 장악하면 촉한의 북벌은 그 미래가 밝았을 거야. 가상 시나리오 2 위나라의 반격. 가정 전투에서 패배한 위나라가 천수를 잃고 서북부에서 계속 후퇴했다면 위나라 갈등이 더욱 격화됐을 가능성이 커. 당시 위나라 내부에서는 도독 조진이 북방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그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 조진은 조조의 사촌이었고 위나라에서 중요한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북방 방어에서 제갈량에게 계속해서 밀리자 위나라 내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거지. 당시 조진의 무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이 바로 사마이였어. 사마이는 군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조조 사후 위나라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인물이었어. 만약 천수가 촉한에 넘어가고 위나라의 서북부가 계속 밀리면서 조진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면 사마이가 이를 계기로 위나라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국 사마씨 정권이 더욱 빠르게 부상했을 가능성이 커. 가정을 촉한이 차지하고 천수까지 진격했더라도 위나라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력했어. 위나라는 인구와 자원이 촉한보다 훨씬 많았고 촉한의 병력이 천수로 진격한 후에도 위나라 내부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었어. 결국 위나라는 사마이의 지휘 아래 촉한을 다시 압박하며 천수 일대에서 재반격을 준비했을 거야. 가상 시나리오 3 장기전. 그러므로 제갈량은 가정에서 승리한 후에도 위나라를 단기간에 점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아. 가정에서 승리한 촉한은 천수와 그 일대를 장악한 뒤 천천히 위나라 서북부를 공략하면서 장안으로의 진격을 준비했을 거야. 이 과정에서 위나라의 혼란을 유도하고 촉한 내부의 자원을 아끼면서 지속적으로 북벌을 추진했겠지. 그러나 촉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력의 한계였어. 촉한은 당시 인구도 적고
경제적 기반도 위나라에 비해 훨씬 약했어. 가정에서 승리하고 천수를 장악하더라도 장기적인 전투에서 물자와 보급 부족이 촉한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커. 특히 제갈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자했지만 지속적인 전쟁에서 국력 고갈이 촉한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 그럼에도 제갈량이 마속을 보내지 않았다면 촉한의 북벌은 초반에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거야. 왕평이나 위원 같은 노련한 장수가 가정을 방어하고 천수까지 진격했다면 촉한은 위나라 서북부를 잠시나마 장악할 기회를 얻었을 거야. 그러나 위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촉한의 내부적 한계는 결국 북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